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법의학이죠. 법의학. 포렌식이라 그러죠. 그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고 이런 개념의 의학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그러니까 뭐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잡고 범죄를 입증하고 그런 게 더 주 목적인 게 이제 법의학이죠. forensic.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거 말고도 이제 또 있을 겁니다. 아마 그까지 이제 일반 어세스먼트하고 신체 검사, 그 다음에 법의학, 뭐 그거 말고도 조금 나아가면 이제 의학 법률가라 그럴까? 뭐 이렇게 그 가령 의학이 이렇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적용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사망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런 민감한 문제이죠. 또 태아를 언제부터 태아로 볼 것인가? 어디까지 이제 낙태를 허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언제서부터 우리가 사망으로 볼 것인가? 언제서부터 출생한 생명으로 볼 것인가? 뭐 이런 것은 또 법제에도 관련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의철학하고도 좀 관련이 될 텐데 뭐 그런 면도 여러 가지 그 의학의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질병 연구와 치료라는 전통적인 의학의 그 분야 이외에 요즘 이제 새롭게 많이 파생된 그런 의료 분야다 이렇게 뭐 볼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분야에서 중에 하나인데 이런 그 어세스먼트, 그러니까 내추로패틱 닥터가 많이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마사지 세라피스트입니다. 마사지 세라피스트. 한국에도 이게 뭐 안마 시술소 같은 것이 있긴 하지만 미국에는 마사지 산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이게 단순히 이제 피로 푸는 것 차원을 넘어서 의료적인 행위로 간주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적인 행위로. 그래서 보험에서도 커버를 해주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 특히 이제 자동차 보험 이런 경우에서는 자동차 사고 이런 경우에서는 많이 같이 합니다.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큐펑처뿐만 아니라 카이로프랙틱, 피지컬 테라피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마사지 세라피스트가 같이 인발브 해가지고 치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사지 세라피스트는 이게 그 안마 시술소에서 독립적으로 비즈니스 할 때는 뭐 상관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메디컬 의료 행위로서 이렇게 행해질 때는 대부분 다른 의료인들과 이렇게 조인트로 그 액세서리로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이렇게 의료 행위를 한다기보다는 카이로프랙틱 환자를 어, 도와서 이렇게 마사지를 하거나 에큐펑처 환자를 도와서 마사지를 하거나 피지컬 테라피를 환자를 또 돕는 차원에서 마사지를 하거나 이렇게 같이 곁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력 의료인을 대충 설명드렸고 물론 이거 이외에도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종에 따라서 저희가 잘 모르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치료사들이 뭐 얼마든지 많이 있을 테니까요. 그 뭐 복잡한 그런 치료사들의 종류는 제가 뭐 다 일일이 소개하기는 어렵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저희 한의사들과 좀 가까이서 비교적 근거리에서 일을 하는 그런 의료인이다.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연히 그 MD죠, 피지션인데 이제 내과의 또는 가정의학의가 1차적인 primary care 닥터이죠. 그러니까 뭐 그분들하고도 협력할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안타깝게도 또는 아쉽게도 아마 미국 전역에서 거의 비슷한 현상일 거라 생각되는데요. 미국에 오신 교포 양방 의사들은 한의사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신뢰하지 않고 환자를 잘 보내는 편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오히려 양방의사가 보낸다 그러면은 미국인 양방의사가 오히려 한의사들한테 더 잘 환자를 많이 보냅니다. 잘 보냅니다. 참 안타깝고 씁쓸한 현실인데요. 조국의 동포가 서로를 배신하고 등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의료가 더 발달된 의학 공부를 또는 더 많이 한 더 전문가인 미국 양의사들은 한의사들한테 환자를 리퍼를 하는데 오히려 그거를 수입한 양방의학을 수입해서 배운 아시아의 그 양의사들은 오히려 한방한테 더 환자를 리퍼를 하지 않고 별로 믿지 않습니다. 조금 아이러니컬하지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협력 의료인을 이걸로 제가 대충 다 소개를 하여 드렸습니다. 협력 의료인을 쭉 소개를 하여 드렸습니다. 이제 그 한방 에큐펑츄리스트 한의사와 주로 밀접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협조할 수 있는 그 의료인.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협력의 필요성을 갖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고 실력이 높다 할지라도 주구장창 그걸로 내가 밀고 나가서 이 병을 확실히 고칠 수 있다, 끝장 볼 수 있다, 이런 그 고집을 너무 내세우지 말고 현실에서는 지금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깊이 있고 소신이 있다 손 치더라도 현실에서는 조금 여유 있게 처신해 주는 것이 조금 양보해 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협력할 수 있는 의료인들이 누가 있을 것이냐. chiropractic, physical therapist, naturopathic doctor, 마사지 therapist, 그리고 양방 내과의, 가정의학의 이렇게 주로 볼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력 의료인 이외에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협력 의료인 이외에도 조금 협력할 부분들은 이건 이제 학문적인 소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비즈니스 측면에서 좀 협력할 수 있는 기관들은 또 있긴 합니다. 협력할 수 있는 기관들이 어떤 게 있냐 그러면은 가령 자동차 사고 이런 경우에는 로 오피스, 그러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가까이 밀착해서 이렇게 지낼 것까지는 없지만 관계를 원만하게 두는 거는 좋습니다. 로 오피스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미국에는 또 컨설턴트 이런 사람들 발달되어 있습니다. 심리 컨설턴트, 사회복지사, 예를 들어 가지고 생활상담소, 한인 생활상담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생활에 법적인, 경제적인, 제도적인 이런 어려움도 많이 상담하지만은 와서 또 그 겪는 어려움 중에 건강적인, 신체적인 어려움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경우들도 관계가 좋게 지낸다면 좋을 것이고요. 그래서 소셜 워크라 그러죠.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도 꽤 많이 활약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 아까 제가 이제 로우 오피스를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사 로우 오피스 말고 또 이제 그 컨설턴트들도 디프레션 있다, 사이콜로지스트죠. 이렇게 심리치료사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닥터 말고도 있습니다. 심리치료사들 또 그런 분들도 한방의 치료를 갖다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우 오피스, 그러니까 컨설턴트, 그 다음에 이제 소셜 워커 이런 분들은 주로 시니어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케어합니다. 시니어, 노인분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정부의 혜택을 받고 그러잖아요. 노인 아파트에 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의료적인 혜택도 받습니다. 그런데 뭐 그분들도 한방 치료를 권하면 이제 노인들이 뭐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제가 참고로 이렇게 협력 그 기관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뭐 어디까지나 병원 본연의 의무에 먼저 충실하도록 해야죠. 그런 비즈니스에 너무 이렇게 몰두하는 것은 뭐 그런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 특히 미국에서는 그 킥백이라 그러죠. 리베이트 이런 거는 법으로 대부분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 그러니까 환자 이제를 그런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환자를 사고 파는 거 이런 거는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협력 의료인, 협력 기관, 그 다음으로 이제 그 환자 모집에 관하여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환자 모집이라는 것은 뭐 우리는 광고나 유명세를 통해서 이렇게 환자를 모집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뭐 꼭히 한두 가지 방식이 아니니까 제가 좀 넓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어떻게 해서 내가 한의원을 열었는데 어떻게 해야 환자가 오겠느냐, 환자를 어떻게 모집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내 상품을 알려야 되겠죠. 내가 침술을 쓴다. 그럼 이게 침술이 뭐를 한다는 걸 알려야 되겠죠. 근데 옛날에는 그거조차 많이 힘들었습니다. 침 자체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았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거는 굉장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적어도 그걸 입 아프게 막 설명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모집이 첫째는 이제 나의 의료 상품을 갖다 먼저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그 필요성은 prerequisite이죠. 그런 그 선제 해결 조건은 상당히 많이 해소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의료 상품 자체를 뭐 what is acupuncture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설명하고 웹에 막 설명하는 거는 지금은 그럴 필요성은 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신 이제 내가 누구다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다음 얘기겠죠. 내가 제공하는 의료 상품이 이런 거라는 거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그런 의료 상품을 효과적으로 잘 제공하는 프로바이더다. 이걸 갖다 이제 알려야 되겠죠.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구전입니다. 한국 사람 이제 한두 명 뭐 잘 치료하면 그 사람들 친구, 가족, 그 다음에 친구 이렇게 해서 한국인 가족들, 그 다음에 미국인 친구 이렇게 해서 점점 오는 경우가 뭐 가장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구전입니다. word of mouth. 그러니까 입소문으로 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광고인데 광고는 뭐 내용이 다양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광고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전화번호부 업소료 또는 뭐 신문 기사 아티클 같은 거 또는 신문의 광고 내용 또는 이제 방송 매체의 광고나 또는 방송 매체의 그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방식입니다. 입소문, 구전으로 알려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뭐 전화번호부 업소로 신문 또는 이제 방송 매체에 여기에 광고를 내는 것. 그러지 않고 이제 자기가 이제 기사화되어서 나가는 것. 그 신문 기사화되어서 나가거나 아니면 방송에 그 인터뷰를 당하는 것. 그런 것도 좋은 넓은 의미의 광고나 이제 환자 모집 수단이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카테고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미국에서 많은 이제 그 시술자들이 하는 것이 미국 사람 시술자는 뭐 그런 경우는 별로 없겠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꽤나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 활동을 해서 그쪽에 인맥을 넓히는 겁니다. 종교단체에 나가서 거기에서 안면을 넓힘으로써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잠재 고객 환자층을 갖다 이렇게 발굴하는 거죠. 뭐 거기에는 또 장단점이 있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 이제 라이에이종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라이에이종 이거는 이제 그
영어에서 관계를 의미하는데요. 미국에는 그런 그 전문가 집단들도 있습니다. 이제 서로 이제 비즈니스를 돕기 위한 그런 전문가 집단들도 있습니다. 자기 고객들을 리퍼를 하는 그런 뭐 모임들도 있고, 또는 이제 이렇게 인터넷 툴 중에는 그 모임 중에 그런 거 링크드인 같은 거 있죠. 링크드인인가요? 뭐 그런 것들, 소셜 미디어에도 막 그런 게, SSN에도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에도 아마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직접적으로 써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유대 관계를 쌓는, 또는 이제 여기에 보면은 로컬 뭐 그런 거 있습니다. 한인 전문가 협회 또는 뭐 한인 의료인 협회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걸 통하여서 서로 관계를 만들고 환자를 주고받는, 그러니까 소개를 시켜주는 뭐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잘 하시면 활용하시면 방법이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는데, 한국에서는 라이에이종 이건 이제 많이 쓰지는 않을 겁니다. 뭐 라이언스 클럽에 가서 뭐 인맥을 쌓고 뭐 해가지고 자기 환자가 늘고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터리 클럽 옛날에 유명했죠. 이게 로터리 클럽, 라이언스 클럽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뭐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근데 이런 방법은 그렇게 뭐 많이 쓰이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많이 쓰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이제 앞에 말씀드린 이제 광고의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단체의 활동이나 또는 라이에이종, 전문적인 유대 관계를 만드는 것, 형성하는 것. 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방법은 아마 거의 상상해 보지 못하셨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마지막 방법에 제가 이제 기부 헌금이라고 적었는데, 이게 희한하게 환자 모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어떤 미국에 있는 미국 출신입니다. 한국인인데 미국 출신의 그런 한의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자기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자기는 이제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이 어, 여러 가지 광고 내고 이런 걸 많이 해봤는데, 자기는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이 그 성당 신문에 기부를 하고 조그만하게 광고가 나오는, 그게 가장 효과가 좋았다라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뭐 그 이거는 이제 아까 어떻게 보면 이제 광고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카테고리에 말씀드린 광고라고도 볼 수 있고, 두 번째 카테고리에 나오는 이제 종교단체의 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걸 제가 따로 묶은 이유가 이게 기부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미국 문화의 특징이다. 그거는 뭐 캐톨릭 성당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학교도 그렇고, 그게 꼭 뭐 광고로 나가든 아니든 이 사람들은 미국 문화 자체가 기부하는 사람 갖다가 굉장히 우대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종교기관이든 뭐 학교든 사회단체건 또는 요양시설, 시니어센터, 양로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데 참 익숙하지가 않았는데 요즘은 이제 뭐 그런 곳에서 부탁이 들으면, 또는 뭐 교육협의회 이런 곳들이 많습니다. 공립, 사설 뭐 여러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뭐 많든 적든 조금씩 기부를 하는 거는 뭐 좋지 않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광고와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단 여러 가지 넓은 의미의 메세나 차원에서, 문화 지원 같은 차원에서 괜찮고요. 사회의 환원 이런 차원, 메세나라든지 사회 환원 이런 차원에서도 괜찮고, 또는 뭐 좀 속보이게 노골적으로 뭐 광고 목적으로도 괜찮고, 어떤 목적으로든 이제 기부 헌금을 조금씩 하는 것이
미국 문화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장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조금 이제 조금 몸에 붙으면은 꼭 자기 한의원 비즈니스에 뭐 도움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조금씩 더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어, 좀 더 미국 문화에 또 미국에서 또 바람직한 좋은 문화에 자기가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아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가끔 어떤 때는 저희 로컬에 있을 때 양로원 이런 데서 뭐 찾아오기도 한데 그런 데도 뭐 조금씩 이제 기부를 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이제 음, 저희 직원이 우크라이나 난민한테 뭘 갖다 준 적이 있어요. 자기 소파를 갖다 준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제가 그 수표로 조금 그 난민을 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경제적 기부를 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비즈니스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직접적으로 뭐 그런 난민을 돕는다고 해가지고 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닌데 미국에 살면 점점 이게 조금씩 이런 기부 문화에 조금씩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게 됩니다. 익숙해지게. 근데 이게 뭐 그게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막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데 익숙해지면은 나중에 이런 것이 이제 미국의 주류 사회에 나갈 때 좋은 뭐 훈련이 된다. 네, 저는 지금 당장 뭐 별로 크게 쓰이지 못할지라도 이제 저희 후학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할 때는 그런 것들이 큰 연습이 될 수 있다. 그런 거 이제 작은 데서 못 해본 사람은 나중에 큰 거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미국에서 이제 유대인의 그런 영향력이 커진 겁니다. 유대인의 영향력이. 유대인은 유대인끼리도 굉장히 많이 돕지만은 미국 사회에도 만만찮게 적지 않게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뭐 기부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이제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아주 영향력이 커지게 된 거죠. 근데 그게 막 금방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연습을 좀 많이 해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환자 모집에서 제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광고적인 측면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단체 활동, 사회 단체 활동,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부 헌금 이 직간접적으로 환자 모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나중에 어떤 사회적인 액티비티가 발생했을 때 그런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나온 것 중에 이제 광고 부분, 그걸 이제 따로 떼가지고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광고 부분에 관해서 미국에서 이제 아까 제가 그 앞전에 환자 모집의 세 가지 캐테고리를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 그 광고 중에서 그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보자 그러면은 광고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근데 한국도 지금 이제 뭐 24, 5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겠지요. 24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광고 방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이제 제가 90년대 후반에는 광고 방식이 어떤 거였냐면 동네에 직접 플라이어를 메일함에다 직접 아파트 메일함에다 직접 꽂아 넣는 거였습니다. 아니면 신문 보급소에 커미션을 주고 광고 플라이어를 끼워 넣는 거였습니다. 거기다가. 근데 그게 광고 방식이었고요. 굉장히 원시적이었죠. 광고 메일이라는 것 자체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표값 들고 뭐 찍어가지고 봉투해가지고 이렇게 우체국 가서 이렇게 불특정 다수한테 우르르 날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용 낭비적인 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들었는데 요즘 이제 매일 광고 이런 거 많이 늘었겠죠.
미국에는 그 당시에 벌써 이제 24년 전에 벌써 플라이어 이런 것들보다 이제 메일 광고가 아주 홍수였습니다. 메일 광고. 집에 막 매일 광고 메일 날아놨던 거. 그러니까 굉장히 홍수였는데 이제 아시아인들 그런 생각을 잘 하기 어려웠던 게 그게 거의 불특정 다수여가지고 과연 저 사람이 가령 뭐 보청기 광고를 한다 그러면 보청기가 필요한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몽땅 다 이렇게 날린다는 건 굉장히 낭비적인 것 같았거든요. 누가 보청기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그 전 마을에다가 한 구 전체에다가 그 메일을 다 보낸다 그러면 얼마나 그 비용이 많이 들고 그 중에 과연 몇 명이 건지겠다고. 근데 미국적인 그 마인드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미국적인 거는 벌써 그 당시로 이제 에, 메일 광고 이런 게 굉장히 홍수를 이루고 있었고 이제 그보다 이제 좀 더 레벨이 높다 그러면 파급력이 좀 쓰다 그러면은 크다 그러면 이제 매거진이나 뉴스페이퍼 이런 거 이제 직접 이제 클래시파이드 애드 같은 걸 내는 거죠. 광고란을 내는 거죠. 그거는 이제 뭐 주류 신문도 있고 로컬 그러니까 한인 신문들, 한인 매거진들 뭐 이런 것들에도 다 있습니다. 근데 요 하나 알아두실 점은 그리고 이제 브로드캐스트도 있고 한인 방송 같은 거 지역 방송들 뭐 KBS, MBC 이런 거 말고들도 로컬 조그만한 방송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나, 둘, 셋, 네 가지 정도 플라이어나 그러니까 피지컬 메일이나 아니면 이게 뉴스페이퍼 매거진이나 아니면 브로드캐스트 요게 이제 네 가지가 주로 이제 전통적으로 쏘던 광고 방식일 겁니다. 광고 방식인데 한 가지 참고하실 일은 미국에서 보는 이런 매체들은 우리 생각보다 좀 수명이 짧습니다. 아주 큰 메이저한 그 신문 방송 이런 것 말고는 한국처럼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처럼 이렇게 유구하게 뭐 유지되는 그런 매체가 많이 없습니다. 특히 여기 로컬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그런 뭐 매거진들 있잖아요. 많습니다. 많은데 떴다 사라지는 매거진들이 이 미디어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 사기도 종종 발생합니다. 사기도 돈 떼먹고 광고 이렇게 물량 다 받아가지고 떼먹고 잠적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점 참고로 유의하시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기존 전통적으로 행해오던 광고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21세기에 들어서 각광받게 된 게 이제 온라인 마케팅, 뭐 웹페이지 뭐 이런 것들이죠. 2000년대, 2010년대까지만 해도 2000년대 그때만 해도 온라인 광고라는 게 그렇게 시장이 많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분 심지어 뭐 거대 기업, 구글, 야후 뭐 이런 데만 해도 온라인 광고 수익이 아주 미미했습니다. 사실은. 거기 노출되는 이게 큰 기업들도 그걸 잘 믿지 않은 거예요. 저게 광고 수단이 된다고 별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놀라운 일이죠. 지금 생각하면은 이 황금 어장을 갖다가 모를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당시는 심지어 큰 기업들조차도 그런데 별로 참여를 안 했어요. 이게 TV 아니면 신문이었지 온라인 이런 거는 거의 소비성이 없는 그러니까 소비할 의향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그냥 잠깐 호기심으로 쳐다보는 곳이다 정도로만 생각했지 만화책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만화 소설책 정도로 생각한 겁니다. 거기에다 대고 광고 돈을 쏟아붓겠다 뭐 이런 생각을 잘 못했던 겁니다. 뭐 도요타, 제너럴 일렉트릭 이런 데서 온라인 광고를 해본다는 그런 생각을 거의 안 했었어요. 근데 이게 아주 순식간에 이제 커져버린 거죠. 이제 온라인 웹페이지 이런 광고 매체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거는 오히려 IT를 잘하는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온라인 광고는 뭐 주로 잘 아시다시피 서치 엔진이나 뭐 리뷰 사이트 이런 거 위주로 되어 있고 때로는 이제 닥터 전문 사이트가 있습니다. 닥터 전문 리퍼럴 사이트. 그러니까 서치 엔진은 구글, 야후 뭐 이런 걸 말하고요. 리뷰 사이트는 로컬 리뷰나 아니면 옐프 같은 그 리뷰 전문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디렉토리 같은 거 있습니다. 또는 연결 앱 서비스 같은 거 있습니다. 뭐 닥터 파인더 예를 들면은 닥터 파인더라든지 예약을 도와주는 뭐 그런 포털, 그러니까 엔진 앱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어, 광고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페이지는 뭐 중요한 수단인데,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가, 한글 위주 또는 뭐 영문 위주, 이제 그 두 개 다 해놓고 또 뭐 능력이 되면은 그런 에스닉들도 같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혼자 하기는 좀 쉽지 않고, 그래서 한의사들도 조금 이제 파워가 모이면은 조금만 그룹이 되면은 한글 버전, 영어 버전,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 버전, 그 다음에 에스파뇰 버전, 뭐 그렇게 좀 다양화해서 좀 넓은 계층의 소비자들을, 그러니까 고객들을 흡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스파뇰, 비엔남, 뭐 모든 랭귀지를 다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기본적인 랭귀지만 하면은 나머지 뭐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정안되면은 정부에서 번역사까지, 트랜슬레이트까지, 통역사까지 붙여줍니다. 아픈 사람들한테. 미국에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한테 무료로 통역사를 붙여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든 그 미국인들, 그리고 이제 그 에스닉, 다른 소수민족들도 볼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시스템만 갖추어진다면 더 포텐셜이 더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요것으로 해서 오늘은 미국의 한의원 운영의 그 소프트웨어 중에서 협력 의료인, 그 다음에 환자 모집, 그 다음에 구체적인 환자 모집, 첫 번째는 협력 의료인과 협력 기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자 모집,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구체적인 광고 방식에 관해서 제가 미국에서 주로 쓰이고 있는 방법들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